알았어. 원위치 할게. 자, 일단 프린트 기준으로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프린트부터 잠깐 구경을 좀 해볼까요? 오늘 제가 하나 실수로 넣은 게 있어요. 잘못 넣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지워드릴게요. 몇 번이냐면 6번 문제. 6번 문제가 좀 어려운데 제가 잘못 넣었어요. 6번 문제 지워버리시고요. 그래서 6번 문제를 지우고 나면 출처라고 써 있는 게 있고, 뒤에 15번 쪽에 보시면 변형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요거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했던 요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공부가 됐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몇 번을 지우셔야 되냐면 17번을 지워버리세요. 17번.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잘 준비해서 올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출처를 남겨놨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홍천고 12번 문항. 자, 프린트로 일단 설명을 할 테니까요. 시험지 오답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교재에다가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가 기출을 푸는 목적이 이런 거지. 프린트에 있는 2번을 보시면 얘가 지금 문제에서 로그 2분의 3의 x 그래프랑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2의 x 그래프를 쓰고 있는데, 일단 그래프가 두 개 주어지면 우리 대칭 관계는 무조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래프 하나 주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y는 로그 2분의 3의 x다. 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가 y는 로그 3분의 2의 x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1,3변과 만나는 점을 하나 잡겠다. 그래서 여기다 p라고 놓고 기울기 마이너스 1자를 잡아서 여기를 q다. 이렇게 하나 잡았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4,4분의 점 R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걸 지난다 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짜리.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짜리를 잡았을 때 얘가 만나는 점을 S다 라고 주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뭘 하라고 주고 있냐면 가조건에서 루트 2 그 다음에 곱하기 5Q, 자 얘가 그 다음에 PQ 플러스 RS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돼요. 루트 2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본 같은 경우, 일단 뭐 미리 한 번만 얘기할게요. 본 수업 때는 선생님이 수업하는 반들은 얘기해 줬는데, 학교 프린트를 푸는 목적은 이 프린트를 내가 풀어낼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프린트를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된 게 왼쪽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학년한테 해주는 얘기는 완전 다르죠. 3학년 때는 당연히 문제를 보면서 내가 고민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을 배우는 게 2학년이고, 2학년 때 내신 준비를 할 때는 뭐냐면 프린트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거, 이 문제는 이거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정답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막 고민하고 푼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등급이 안 나와. 우리가 목표라는 건 다 1등급이니까. 그래서 문제 보면 원본 문제가 이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얘는 똑같은 과정을 이렇게 풀어가야지 해서 공부한 문제랑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랬을 때 그 비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교해서 풀어낼 수 있다면 풀어내면 그 조건을 다루는 문제 조건을 다루는 방식 자체는 내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 그러면 3학년 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과거에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아니면 이 표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다루는 조건이 있었는데 라고 해서 뭔가 좀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걸 쌓는 게 2학년 때 지금 내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학교에서 기출문제들을 부교재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랑 학생들 실력 차이가 꽤 납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내신 때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3번, 4번 풀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어떤 부분이 변형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이게 바뀌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걸 끊임없이 궁금해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 원본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이 조건인데 지금 이 숫자,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킥이 된다는 거지. 루트 2고 루트 2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울기가 얼마인 거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1입니다. 그죠? 자,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항상 어떤 관계로? 수평과 수직의 비율로 연결을 시켜야 돼, 무조건. 그래서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 상태면
이거랑 이렇게 삼각형을 잡았을 때 얘랑 얘랑은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주게 되면 이 부분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때 너무 여기 있는 모양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보기 편한 거는 뭐냐면 사선 방향의 길이는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평 수직으로 뜯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OQ라는 길이 등장했으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니까 가로 방향 해체시켜요.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PQ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얘가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RS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여기는 식 자체를 전부 다 루트 2 나눠주시면 그러면 OQ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2분의 PQ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2분의 RS 더하기 1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여기겠죠? 이 부분의 길이가 얼마인 거? 얘가 1인 걸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1인 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잡아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구하라고 하는 게 P와 R의 Y좌표의 합이 1이라고 했고 점 P의 X좌표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의 X좌표를 T이다 라고 설정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 R점의 X좌표는 T-3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딱 이걸 공부한 상태에서 시험 봤을 때는 아 얘는 이거 뜯어서 가로 방향 길이를 나타내기 하면 바로바로 식을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는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줄 수 있겠죠? T, 로그 2분의 3의 그 다음에 T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R점의 좌표는 T-1,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2의 T다 이렇게 정리돼요. 그래서 자 요거에 맞춰서 P와 R의 무슨 좌표에 Y좌표의 합이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어디다 팔아먹었지? 마이너스를 해서 자 요거 두 개 얘랑 더한 게 얼마다? 더한 게 1이다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됐냐?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로그 2분의 3의 그 다음에 t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분의 2에 그 다음에 t-1 해서 얘가 1이다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은 얘를 뭘로 바꿔주고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밑을 2분의 3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다. 그치? 뒤집어 주면 그럼 어떤 정리가 되죠? t-1분의 t라는 아이가 얘가 2분의 3이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t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왼쪽에 있는 걸 고쳐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이 이렇게 바뀌네.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푸는 방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네라는 걸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라고 이 대수심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문제 잠깐 보실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고 요게 그 왼쪽 오른쪽이 단항식으로 되어 있을 때 애들이 그 경우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핵심 조건은 A입니다. A. 요 A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집합의 포함 관계도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왼쪽에서 지금 A 조건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3a이고 그 다음에 얘가 2에 그리고 a 곱하기 x 마이너스 3a다 요렇게죠. 자 일단은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은 항상 잘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내가 정기가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다들 다 맞았을 거란 말이지 실수하지 않았으면 여기가 x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제곱 자 얘가 0보다 적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근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야겠죠. 그죠?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관계일 때는 항상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 부호에 대한 생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정리했을 때가 x-a에 그 다음에 x-3a이고 얘가 0보다 적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a보다 크고 3a보다 적다 이렇게 가시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얘는 뭘 해줘야 돼요? 경우 나눠야겠죠. 첫 번째 a가 크니 3a가 크니 했을 때 3a가 크다고 할 수 있어야 그래야 a부터 3a까지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미리 쓸 때 항상 대소관계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여기서 나오는 해가 x가 뭐보다 작다? 3a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뭐일 때는 a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3a 쪽이 더 작은 값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a가 0인 경우는요
당연히 해야겠죠. A가 0인 경우에는 이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A 집합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공집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황에 맞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요런 주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제를 고쳐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고치실 때 제발 부탁인데 그 로그 부등식, 그죠? 로그 부등식은 안 됩니다. 무조건 뭐부터 써야 된다고? 진수 조건부터 써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항상 로그 부등식 문제 나오면 이건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제가 방학 때도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 5년 전에 그 연대에 간 학생이 그 모의고사 봤을 때 23번이 그거였다고 했죠. 로그 부등식 문제. 예, 그러니까 엄청 쉬운 자리입니다. 23번이면 그쵸? 23번이 아니죠. 23번입니다. 그때는 그거였어서, 그 22번까지가 21번까지가 그 객관식 어려운 문제 나왔던 시절이라서, 22번이 단답형 첫 번째, 23번이 단답형 두 번째, 이렇게 나왔을 때, 그 23번 문제, 그거를 이제 틀려가지고 왔죠. 틀립니다. 그래서 부등식, 로그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면 조작을 하기 전에 항상,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너무 약간 비약하는 거 아닌가? 난 안 틀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저번 그 여러분 이제 방학 때 대수 특강 하셨잖아요. 미적분 특강 하셨잖아요. 미적분 특강 들으신 분들 작년에 그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풍덕고 3번 문제가 그 여러분 대수 그 처음에 미적분 처음에 그래프 주고서 극한 따라가는 거 있죠. 그게 풍덕고 3번에 나왔고 그 다음에 신봉고 1번에 나왔고 그걸 틀려온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바보냐? 아니에요. 9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 상위권. 근데 그런 애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는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수 안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잘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맞춘 놈이 잘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무엇이든 악마에게 영혼 판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조심해야 돼. 자, 다음 4번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버려요. 대신에 여기 5번을 좀 봐드릴게요. 5번은 그 시험 문제에 있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여기서 한번 풀어 드릴 테니까 그 시험지로 오답을 좀 합시다. 자, 5번 문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래프 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미정계수의 존재입니다. 미정계수라 하는 것은 이제 x, y를 제외한 어떤 a, b, k, t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미정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주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즉, 이 문제에서는 지금 위에 있는 함식, x가 얼마보다 작을 때 2보다 작다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니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앞에 봐야지. 그래서 얘가 1, 2 들어갔을 때 어디서 출발하냐면 4에서 출발하죠. 4에서부터 여기 1 찍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자, 이게 왼쪽 부분의 그래프입니다. 항상 식으로 조건을 다루는 것보다 그래프로 먼저 해석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프까지 안 가도 되겠네 라고 해서 보이는 문제들은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문제가 뭘 원하는지 잘 안 보인다 라고 하는 건 그래프로 봐야 됩니다. 그림이 보기 편하죠. 만화책이 보기 편해요? 소설책이 보기 편해요? 고맙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지. 만화책이 더 보기 편하잖아. 아니야? 나 소설책 언제 읽은지 기억도 안 나. 그렇다고 뭐 무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꼭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식을 좀 세워줘야겠죠. 왜 그래프 이제 식이 2에서부터 출발하는데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 2,4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래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거기까지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하면은 얘가 내려오긴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제 얘가 접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접히는 부분이 안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거겠죠. 그치? 그러면 그냥 다 그려요. 이때 여러분 몇 가지를 그려야 될까요? 나의 질문이야. 몇 가지를 그려야 될까? 자, 하나씩 그리면서 얘기할게. 봐봐. 첫 번째, 얘가 점근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맞출 때, 자, 이게 내가 변형이 된 게 아니야.
그냥 학교 시험에서 변형 프린트 없는 문제들이 한 두세 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안 그런 시험들도 간혹 있어요. 안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는 엄청 어렵게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프린트 없는 걸로 내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 내가 프린트 없는 문제고 이걸 직접 풀어내야 된다 했을 때 그냥 그럴 때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는 이 오른쪽에 점근선이 어디에 놓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점근선이 올 수 있는 관계는 일단 왼쪽에 특이한 부분, 점근선이랑 일치하는 경우가 있냐. 그래서 즉 저희는 일치하는 경우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 자, 여기 중간에 어딘가 이렇게 점근선이 그려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좌측의 점근선과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 다음이면 내려와서 접히겠죠. 그래서 그냥 노멀하게 이렇게 접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렇게 접고 나서 보니까 이 오른쪽에 다시 뭐가 생겨요? 점근선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자, 이때 어떤 경우도 얘가 이렇게 접혀서 오른쪽 점근선이 이 꼭대기 점에 이렇게 같은 높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접으면, 덧박선이 접으면 이제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오른쪽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케이스가 요 정도 케이스를 고려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실전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이걸 이렇게 무식하게 다 하지 않습니다. 딱 몇 가지를 먼저 하냐면 2가지를 먼저 해요. 그 2가지가 누구냐면 특수한 상황.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특수한 상황이다. 좀 특이하네 라고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2가지야. 2가지. 그 2가지가 누구냐면 왼쪽의 점근선과 오른쪽의 점근선이 일치하는 경우, 이게 왜 특이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왜 특이하냐면 점근선의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만약 얘가 여기에 되기 전에 파란색처럼 놓이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점근선의 위치가 어딘지 문제에서 일일이 지정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케이스가 흰색, 요 흰색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이한 게 그럼 누구겠지? 여기는 빨간색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하나하나 막 교과서적으로 다 나눠가면서 푸는 게 아니라 일단 특정한 거, 특이한 케이스를 먼저 고려를 하시고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거기서 답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 상태에서 얘가 점근선이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점근선이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걸 다 경우 나눠서 풀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른쪽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모를 때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A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5일 때라고 지금 기억에서부터 정해주고 있으니까 요거만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에서 A 값이 마이너스 5다. 자,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마이너스 5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지나는 점근선이 어딘지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점근선.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점근선 찾을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A에다 마이너스 5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4. 요게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의 점근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자, A가 마이너스 5일 때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면 이렇게 가서 요렇게 접히는 점근선이 겹쳐지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오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움직여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때 첫 번째 기억에서 2분의 3x 플러스 1과의 교점은 2개다. 자, 지수함수와 그 다음에 다항함수와의 교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밖에? 숫자 대입해서 보는 것밖에.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0,1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딜 지나더라? 4를 지나더라. 그래서 여기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다라고 알 수 있겠고, 그래서 교점이 몇 개다? 2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기준 2개 잡아서 그 다음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니은번에서 A 값이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얼마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보세요. 부등식에서 이 경계선에서 이 값이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없는 값은 맞잖아. 그치? 하지만 넣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값을 뭐 하진 않지만 쓸 수는 없지만 방정식으로부터 값을 뽑아내잖아. 그치? 그래서 A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냐면 마이너스 4를 넣어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 됩니까? 0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얘가 0이니까 어떤 상황? 여기 있는 흰색 상황, 요렇게 온다는 거네요.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오는 동안에 원래, 박살이 났어요. 어떡하죠? 슬프다. 미안해. 아저씨 청소하시기 힘드니까. 왜 놓쳤지? 잘 안 놓치는데. 네, 그래서 A값이 마이너스 5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까지 오게 되면 원래 빨간색 위치에 얘가 마이너스 4에 있던 점근선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 씌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빨간색 점근선이 어디까지? 점점 노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와서 어디까지요? 이렇게 아예 안 접힐 때까지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걸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때 누구에서 fx의 치역을 물어봤네. 그치? 그럼 접었을 때 4보다 큰 쪽으로 튀어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대신에 0이 되는 순간엔 뭐다?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닿기 전까지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의 치역이 뭐가 되는 거냐면 y값이 일단 뭐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괜찮아요? 여기 꼭 있죠. 무조건 4는 출발선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요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접혔으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4랑 같다는 아니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 4랑 같으면 어떻게 될까? A가 마이너스 4랑 같으면 이때는 치역이 어떻게 될까요? 접히는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왼쪽의 점근선도 X축인 거고 오른쪽의 점근선도 X축인 거니까 이때는 그냥 치역이 어떻게 바뀌냐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A가 4인 건 빼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실수 A값에 관계없이 Y는 fx는 x는 2의 최대값을 갖는다. 자, 이 보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이 보기가 틀린 보기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겠다. 그치? 왜냐면 여기서 A값이 뭐해지면 자 나의 질문은 이거예요. A값이 작아져야 될까요? 커져야 될까요? 치역이 최대값이 4가 아니게 되려면 즉 요점이 최대값을 가지는 점이 아니려면 오른쪽이 얘보다 더 뚫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뚫고 올라오는 이런 형태면 얘가 최대값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려면 A값이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작아야 A값이 작아질수록 그래야 그래프가 더 밑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접으면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경우를 모를 때는 이건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천천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되는데 여기 오른쪽 모를 때는 이런 상황으로 요걸 기준으로 경우를 나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또한 알아야 될 거는 뭐 지수함수 같은 거 지수함수에다가 뭐 했을 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항상 누구도 같이 이동시켜라 점근선도 같이 이동시켜라 뭐 요 정도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8번. 자, 8번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되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라서 이 변형을 거의 봐봐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했을 때 뭐 달라진 거 빼고는 숫자 달라진 거 빼고는 심지어 그래프의 밑도 건드리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원본을 잘 공부해 두면 보자마자 고민 없이 풀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이 1등급 컷이 몇이었는 줄 알아요? 이때 76점인가 73점인가 그 정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대충 가늠했을 때 서술형, 논술형 쓸 수 있는 데까지 딱 쓰고 집착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객관식 풀 수 있는 거 빠르게 그러니까 딱 시험지를 받으면 내가 머릿속에 정리되는 기출문제 딱 봤을 때 풀이 아는 거 그런 거 후다다닥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후다닥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문제들에서 시간을 더 재투자하는 그런 과정으로 시험을 보셔야 돼.
다음 시험 때는 요 바로 이어서 볼 때는 그런 거 좀 신경 쓰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실수가 많죠. 그죠? 시험이라 생각하면 긴장도 많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학원에서 교재 숙제하실 때 그때 내신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자주 실수하는 문제들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애초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같이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과제할 때 틀리는 거 없이 다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푸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1차 교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8번. 8번은 개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념은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 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이 사각형과 누구와의 교점을 다루고 싶은 거냐면 y는 fx와의 교점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다루고 싶어요. 자, 이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점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번 시험 범위를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증가와 감소는 뭐 때문에 제일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애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식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랑 만나냐,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점이 어디냐라는 게 이 fx의 증가와 그 다음에 감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지수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나가겠죠. 그죠? 대충 그으시면 됩니다. 대충 그어놓고서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 모양이 변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평행 이동이냐 아니면 확대 축소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모양 또는 이렇게 들어 눕는 모양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걸 그대로 들고 왼쪽 오른쪽으로 모양이 변화 없이 이동만 시키거나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안 만나는 순간, 제일 마지막 순간이 언제냐? 얘가 왼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할게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점 어디겠죠? 이 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만 작거나 같은 쪽 지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변화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만나는 점은 요 점이겠죠.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크거나 같은 쪽 지나면 되겠다. 자,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그러면 이 fx 그래프가 이 점보다 아래쪽 지나고 이 점보다 위쪽 지나면 무조건 이 사각형하고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폐곡선과의 교점이라고 하는데 뭐 용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 어떤 그래프와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나도록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경계선에서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잡아주시면 돼요. 이 문제도 똑같은 걸 요구해요. 자, 얘는 교점을 못 구한다가 일단 기본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뭘 줬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원을 줬어요? 8인 원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충 그냥 8짜리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8이고 얘가 마이너스 8이고 얘가 마이너스 8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 일단 첫 번째 점근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점근선은 뭘 가지고 찾는다? 진수가 0이 될 때 x값 이런 거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어야 돼. 자동으로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진수가 0이 되는 것을 보면 얘는 k 7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고 얘는 겁나 음수죠. 그래서 얘가 왼쪽에 7 마이너스 k다.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프 방향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프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대칭 따로 생각할 거 없고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줘야겠다. 그렇지? 그릴 겁니다. 그렸는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a 곱하기 b가 음수래요. 그 다음에 fa 곱하기 fb도 뭐인 거냐면 음수랍니다. 자, 위에 있는 조건은 뭘 준 거냐면 x좌표에 대한 조건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조건은 뭐냐면 교점의 y좌표에 대한 조건을 준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좌표가 반대이려면 왼쪽 오른쪽에서 한 번씩 만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좌표가 반대이려면 위아래에서 한 번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만족할 상황이 어디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트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트로 쓰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누굴 쓰냐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그래프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 방향이라는 게 증가감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대강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 음수 쪽에서 이때는 뭐 A 값은 음수, FA는 양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B 값은 양수, FB는 음수 이런 식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조심할 점은 이거예요.
경계선에 대한 부호를 다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넣었을 때는 어디를 지나야겠고, 위쪽을 지나야겠고, 그 다음에 이걸 넣었을 때는 아래쪽을 지나야겠고요. 괜찮아요? 교점을 못 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를 가둬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겠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과 교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졌을 때는 아래쪽 지나야겠고,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는 위쪽을 지난다라고 주게 되면 이렇게 엇갈려 있으니까 무조건 이 사이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해드리면 F0이 얼마랑 얼마 사이에 마이너스 8보다 크고 그 다음에 8보다 작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또한 F8이 0보다 작다 해서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K값에 대한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쌤이 지금 설명해드리는 문제들은 뭐 이해가 안 됐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고, 이걸 뭐 끝까지 다 풀고 이것까지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험지, 교재에 있는 시험지 그거를 고쳐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외에 나머지 질문들은 또 개별 체크해드릴 거니까 질문하시면 되고, 고치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다니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들 또 좀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닌가? 고쳐볼 만한 여지가 있잖아. 다음! 자, 10번이요. 시훈아, 너 이거 그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로 배웠어? 아니면 그래프 두 개 그리는 걸로 배웠어? 그냥 따로따로 그리는 걸로 배웠어? 민건 선생님께 안부 좀 여쭤봐야겠구만. 원장님 반은 지금 설명을 똑같이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민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 3학년은 무조건 지금처럼 해주시는데, 우리 반이 문제지, 우리 반이. 자, 봐요. 이 문제 유형은 일단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사인이 아니죠. 1차 항이 지금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다루는 건데, 삼각 방정식에서 어떤 게 제일 불편하다고 했냐면, 근의 개수 따지는 문제가 제일 불편합니다. 왜냐면 x가 하나 생길 때, 뭐 t가 두 개 생길 수도, 반대죠. t가 하나 생겼을 때 x가 두 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생길 수도 있고, 한 개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자, 정리를 좀 하면서 얘기하죠. 사인 x를 아니고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한다 라고 볼게요. 그러면 치환하고 나면 나오는 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k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제한이 있지. 두 가지 제한. 이게 근의 개수를 다루고자 할 때는 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다가 그릴 거냐, 아니면 아래쪽에다 붙여서 그냥 같은 방향으로 t축을 일치시켜 놓고 그릴 거냐 이건데, 원장님은 확실하게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란 말이지. 똑같이. 근데 윤건 선생님이 2학년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 사실. 그래서 시은이한테 물어본 거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원래는 자,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 가로축이 x축인 거고 여기가 t축인 거다. 그러고 보니까 한 명 더 있잖아. 248? 서준아? 예. 너 이거 축 돌려서 배웠어?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배웠어? 뭘 돌려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보십시오. 되게 부끄럽네. 네. 자, 괜찮아요. 자, 1.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네. 자, 요거 이제 그래프를 돌려서 좀 볼 건데, 누굴 그릴 거냐면, 가로축이 t축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도록 합시다. 그릴 때는 어차피 내가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여기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얼마 나옵니까? 3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3이다. 그냥 이 정도라고 그릴게요. 여기에 3이다. 이렇게 지나야겠고, 요점. 그 다음에 축이 어디냐면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축인데요. 요거는
뭐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하시면 나중에 좀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시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려면 좀 귀찮아. 나는 개인적으로 분수 계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꼭지점으로부터의 x좌표 거리의 제곱만큼 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뭐 원점이 아니어도 돼요. 어쨌든 꼭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따지는 건 뭐냐면 2차항 계수입니다. 2차항 계수가 1인 상태에서는 여기서 a만큼 떨어지면 무조건 a 제곱만큼 변하게 돼. 그리고 여기서 뭐 b만큼 떨어지면 무조건 y좌표도 b 제곱만큼 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실제로 문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가 지금 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4분의 1만큼 떨어져 있죠,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변하는 거예요? 4분의 1 제곱한 거 16분의 1만큼 변하는 건데, 여기 지금 개수가 2가 붙어 있으니까 얼마만큼 변했겠다? 8분의 1만큼 변했겠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배웠으면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y좌표는 얼마만큼 변했다고요? 8분의 1만큼 변했다고요. 3에다가 8분의 1 더하면 얼마 되죠? 8분의 그 다음에 25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자, 요 상태인 거야. 아, 됐어? 네. 자, 여기 1 들어갔을 때 여기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여기 있는 2차 식의 그래프입니다. 어디까지만 그린 거죠? 왼쪽까지만 그린 거예요. 여기는 왼쪽까지만. 그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쓰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항상 근거 있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좀 근거 있게 풀어가시면 좋겠어. 여기가 K야. 여기가 K면 여기는 이전에 X좌표가 어디 생기겠죠? T 값이 0과 1 사이에 하나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 T 값을 다시 어디에서? 여기 0과 1 사이에서 하나 찾아서 이번엔 다시 또 옆으로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 방향에 있는 걸 세로축에 옮겨가지고 다시 또 긋고 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그릴 거냐면, 마침 보면 여기도 축이 T축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축이 T축인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방향을 뭐 하겠다는 거냐면 맞춰놓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춰놓고, 즉 여기 있는 요 축을 갖다가 어떻게 돌려요. 오른쪽으로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놓고 생각할 거야. 빠르게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개수 같은 거 변한다 했을 때 다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T축이다. 그리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방금 전에 했던 대로 그냥 저렇게 그리셔도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다 T축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가 오도록, 여기가 X축이 오도록 이렇게 잡아요. 90도 돌리면 여기는 X축이 어디로 오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잡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냥 그렇게 돌린다고? 돌려. 자, 이렇게 못 돌리겠지. 고개를 돌리면 돼. 돌려서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거 왜냐면 이게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생각한다. 이건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이렇게 하기가 더 힘드니까 얘를 돌려놓고 나면, 그러면 그래프 방향이 여기 T축에서 어디인 거? 1인 거. 여기랑 T축에서 마이너스 1인 거. 요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 돌려서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요렇게 한 칸,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칸, 요렇게 한 칸, 요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다. 코사인 그래프 돌려놓은 거야. 서준아, 처음 보지? 네. 그런 거 같네, 눈빛이. 거짓말을 못해. 자, 그럼 이제 개수를 따져볼 겁니다. 개수 따질 거야, 개수. 자, 아무 때나 찌르면 되죠. 찔러서 이제 찾기가 편하거든. 봐봐. 이 압도적으로 편한 게 개수 찾을 때가 편해요. 아까 여기 K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T값 생겼을 때 이걸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옆으로 그어서 만나는 걸 찾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T축을 이체시켜놓고 그리게 되면, 만났을 때 요 T값이, 아까 여기 있던 T값이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이쪽에 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몇 개란 얘기예요? 2개란 얘기야. 괜찮아? 그러면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한 개 만났을 때 밑으로 내려보면 무조건 몇 개밖에? 2개밖에 안 생겨. 최대 2개까지밖에 안 생기니까 일단 뭐 해야겠다? 하나 더 있어야겠다. 그러면 근이 2개 생기는 쪽에 여기다가 요렇게 K값을 갖다 놓게 되면 되겠죠.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움직여 봐야 돼요. 알겠어요? 움직였을 때, 자, 여기 딱 마이너스에 만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얘를 밑으로 내렸을 때는 어디에서? 여기서 교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에는 어디에서? 여기랑 여기에서 교점이 만들어지게 되지. 이게 나중에 미적분 2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야. 이과한테는 무조건 필요한 내용인데 2학년 때는 딱 요 형태에서만 봅니다. 원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유형이 근데 좀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따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풀이 방식은 항상 자유로워야죠. 대신 내가 왜 이렇게 풀었는지 근거만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만 교점이 3개 생기겠다. 3개 생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에서는 가장 큰 근과 K값이 얼마인지 찾아라. 이거니까 K값은 바로 알 수 있죠. 여기 끝나는 이 위치. 아까 K값이 얼마일 때라고요? 얘가 3이다. 마이너스를 때 값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찔렀을 때 여기 이제 함수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여기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이 X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여기 생기는 요 근은 뭐가 될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치? 이걸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찾고 있는데도 잘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헷갈리거든, 진짜로. 그래서 요런 거 자꾸 이 연습을 좀 해 보셔야 돼. 이걸 다시 여기다 옮겨놓고 찾으면 힘들다고. 그치?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2차 함수 축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에다 뭘 더해야? 요걸 더해야 나누기 2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쭉 내려줍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얘랑 만나는 점의 X좌표 여기랑 여기를 읽어주면 돼. 재미나이 왔다.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X는 뭐뭐 있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X는 뭐뭐 있지? 3분의 또 하나 더. 3 또 방심했네 요즘에. 제가 이게 우리가 삼각함수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했죠. 숫자를 다루는 게 편치 않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서부터 버벅거리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난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물어보든. 그래서 요점 X좌표가 얼마다? 얘가 3분의 4파이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 재미나이한테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재미나이 이건 3분의 2파이란다. 그죠? 저렇게 막 3분의 2파이 하면서 뭐 정신승리 하려고 하는데 2 곱하기 4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막 2 곱하기 4요? 이미 틀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틀린 거죠. 삼각함수 어려운 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각 그다음에 라디안 다루는 거 그다음에 값 다루는 거 그런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12번 2개 남았죠? 빨리 하고 좀 쉬자. 네, 12번은 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출처 비워놨거든. 어디서 이상한 거지 같은 문제 주워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체급이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 문제를 빨리 풀었을 때 이걸 보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 어차피 극상위권, 최상위권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다 뭐다? 다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만 있으면 아니면 시간을 어디에서 벌 거니 아니면 여기까지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선생님들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거 알려드리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 저는 교과서적으로 하나 차곡차곡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은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수능의 맥스는 2등급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알겠어요? 못 올라가 그 이상으로. 왜냐면 그렇게 차곡차곡 풀었을 때 그러면 마지막 두 문제는 아예 읽어보지 못하거든. 선택 과목 기준으로 얘기하든 아니면 뭐 공통으로 얘기하든 그 문제는 아예 읽을 수가 없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정해져 있죠. 2개 틀리고 그럼 나머지 다 맞아야 1등급 아니면 1개 틀 때까지 1등급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쉽지 않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우리가 10시간 공부하면 1점 오른다. 그럼 다 공부하겠지. 그지? 10시간 공부해서 1점이야? 그럼 100시간 공부하면 10점 올랐겠지? 1000시간 공부하면 100점이겠네?
그럼 누구나 1000시간 공부하겠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10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1점 오른다고 확답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로지 뭘 하기 위함이에요? 시험을 봤을 때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이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풀이들은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근데 순서가 이상한 거야. 기본 풀이 방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었을 때 빠르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너는 그렇게 배워왔어. 뭐냐면 곱셈공식 같은 거 완전 제곱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바로 구할 수 있나? 안 되죠. 그 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거의 완전 제곱식과 이거의 완전 제곱식을 전개시켜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필요한 걸 바로바로 뽑아서 쓰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예요? 공식이잖아. 공식은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 시작할 때 뭐 한다고? 외운다고. 무엇을? 구구단을. 구구단 안 외우면 수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네. 외워질 때까지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 12번. fx가 ax인데 이것도 왼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진짜 숫자도 많이 다르지도 않죠. 그죠? 구하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프린트에 있는 거 완벽하게 알 수 있게끔. 그리고 12번에 제가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출처가 없어서 선생님이 손으로 치다 보니까 하나 오타를 냈어요. H1 곱하기 H2 곱하기 H3이 16분의 1이라고 돼 있죠. 16분의 1이 아니라 36분의 1입니다. 이거 빨리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게요. 왼쪽 거 고쳐보시고. 시험지에다 고치는 겁니다. 풀이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2x. 자, 이렇게 합성했더니, 자, 얘가 뭐가 됐대요? f에, 그 다음에 g2. 자, 요거 전체에, 그 다음에 x승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문제에서는 fx가 뭐라고 주었냐면, a의 x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리합니다. 넣어요, 그냥. 자, f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러면 a의, 그 다음에 g의 2x승.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인 ga의, 그 다음에 g2고요. 이걸 거듭 제곱하래. 뭐만큼? x만큼 거듭 제곱하래요. 그러면 자, 이때 얘는 지수랑 지수법칙 쓰는 거니까 그냥 곱하기 x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나요? 이게 다겠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뭐를 비교하자? 지수끼리 비교하자. 여기서 하나. 이런 것도 또 기본 체급이니까. 자, 여러분 fa랑 fb랑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a랑 b랑 같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1대1 함수. 1대1 함수 자체가 이거일 때 이거랑 같으면 A랑 B랑 반드시 같다. 이걸 만족하는 게 1대1 함수야.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함수 중에서 2차 함수 이런 건 안 되는데 1차 함수 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건 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함수 자체가 1대1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으면 누구끼리 같아야겠다? 여기 있는 요 모양이랑 그 다음에 요 모양 두 개가 서로 같아야겠다. 그래서 G에다가 2의 X승 넣었을 때 얘가 G2 곱하기 X다. 자, 이렇게까지 식을 만들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쓰는 김에 조금 더 쓰자는 거지. 어떻게? 정의역을 좀 간단하게 해서 G3을 좀 편하게 써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얘가 G2 곱하기 자, 누구를 갖다가 2의 X승을 갖다가 T라고 치환한 거야. 그러면 X도 바꿔줘야겠지. 그치? 그럼 X는 뭐가 돼요? X는 로그 2의 T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2의 X승을 갖다가 T라고 했기 때문에 X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2의 T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않니? 그치? 그래서 넣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계산 첫 번째가 로그 3이다. 로그 G3이다. 여기다 쓰고 지워야겠다. 자, G3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G2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2에 그리고 3이다. 이렇게 되고 문제선 이게 2 로그 3이다. 이렇게 줬어요. 정리하면 되겠죠. G2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G2는 로그 성질도 좀 잘 쓰시면 좋겠죠. 로그 3의 2에다가 곱하기를 바꿔줄게요. 자, 이거 왼쪽으로 넘길 겁니다. 넘길 때 곱하기를 표현하려면 누굴 곱해야겠죠? 역수를 곱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밑변환 공식 중에서 그 미드하고 진수하고 위치를 바꾸는 공식의 그 존재의 이유는 뭐다?
역수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얘를 반대편 넘길 때는 누구로? 로그 3의 2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곱하기, 자, 로그 연산 종류가 지금 곱하기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밑이랑 진수에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다라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G2가 뭐가 되냐면 로그 4 또는 2 로그 2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제 GX를 알았네요. 그죠? GX는 G2가 로그 4니까 그래서 얘는 로그 4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2의 T다. 이렇게 표현되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문제에서 이제 H1 곱하기 H2 곱하기 H3이라고 했으니까 A의 F라니 G1 곱하기인데 지수 똑같으니까 밑 똑같으니까 더하기 G2 더하기 G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도 이것도 정리할 수 있잖아. 여기가 지금 얼마죠? 2에 2다.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요렇게 또 날라가겠다. 그치? 그래서 자 얘는 2 로그 그 다음에 t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그냥 정리하는 거 제곱도 붙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얘는 a에 자 g1은 얼마고? 0이에요. 그 다음에 g2는 얼마고요? 로그 4예요. 더하기 G3은 얼마다? 로그 9다. 이렇게 되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얘가 A의 로그 얼마다? 36이고 이 I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36분의 1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됐니? 양변에 로그 씌워서 정리해도 되지만 이런 것도 오랜만에 성질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얘랑 일단 성질의 근거는 여기 있는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지금 A랑 같지 않죠? 그죠? 이때 쓸 수 있는 성질은 뭐밖에 없어요? 자리 바꾸는 것밖에 없죠. 그죠?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얘는 요 로그가 누구랑 같냐면 36의 로그 A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얘가 누구랑 같다? 36의 마이너스 1승과 같다니까 A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1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되겠어요? 됐나? 네. 자. 마지막으로 14번을 좀 설명을 할게요. 14번이 좀 어려운 건데 근데 이거 원본이랑 그다음 왼쪽에 있는 학교 시험 문제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변형이 항상 엄청 어렵게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14번에 나와 있는 문제랑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13번에 있는 홍천고 문제랑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부분이 어디밖에 없죠? 범위밖에 없죠. 그죠? 심지어 범위도 어떻게 해줬어요? 좁혀졌죠. 좁혀졌으면 개수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라고 해서 무조건 째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우리가 무조건 많이 맞추는 쪽이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14번을 하나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좀 쉴게요. 지워야겠네. 목 아프다. 재민이다. 그럴 줄 알았다. 여기 선생님 이쪽에 쓰면 잘 보여요? 괜찮아요? 항상 여기 쓸 때마다 저쪽 애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쫄린단 말이지. 이게 그 각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도의 문제. 이겠죠? 14번. 14번 문제에서 그래프를 좀 잘 그려볼게요. 자, fx는 이렇게 좀 얘기해볼까요? 뭐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데 일단 해봅시다. 자, fx가 일단 식을 써주고 볼게요. 얘가 k 값은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값을 구하는 건 아닌데 얘가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오늘 볼 시험에도 이제 연관이 사실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봐둡시다. 마이너스 로그 2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다.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밑이 같거나 밑이 역수관계인 그래프들은 항상 무슨 관계인지 역함수 관계인지 확인을 좀 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통 바꿀 때 저는 사실 아무거나 맞바꿉니다. 내가 땡기는 걸로. 그래서 얘를 y다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했을 때 얘가 로그 2에 그 다음에 y 플러스 2다 이렇게 붙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2에 y 플러스 2. 자, 얘가 여기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했을 때 x다. 이렇게 바뀌네, 그치? 그래서 자,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두 개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부분을 쓰고 있냐면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이 문제의 주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지. 두 개라고 하고 싶었는데 진짜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대칭이야. 대칭을 시작해 대칭으로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 y는 x를 그려볼게요. 잘 안 보이냐네. 여기가 y는 x. 그래서 자, fx는 지금 k랑 k를 기준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k 값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k, k랑 그 다음에 k, k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좀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애들이 어쨌든 치역도 뭐가 되어야겠고 실수 전체가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치역 공역이 실수 전체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임을 만족해야겠다. 자, 그래요. 자, K니까 여기 지금 음수 쪽에서 여기서 내려오는 요 그래프는 밑이 0과 1 사이니까 내려가는 그래프 점근선도 마이너스 쪽 해서 걔를 갖다가 대칭시킨 그래프를 써줘야겠다 이거죠. 그려줄게요.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싹 그려줄 거야. 그려줄 거면 얘가 어디서 그려주면 좋겠니? 이렇게 내려오는 건, 내려가는 거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줘야겠네요. 이렇게. 점근선이 음수 쪽에 있다 했으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해서 괜찮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문제에서 또 gx 그래프 줬는데 이 gx 그래프도 주제가 대칭이야. 봐. g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 로그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다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일 때 크거나 같다 할 때, 자, 이때는 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라고, x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죠? 자, 봐봐요.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걸 알아볼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이 두 개 그래프 관계는 대칭이 성립합니다. 어디에 대칭일까요? 알아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쌤이 이런 걸 알려드렸어요. 뭐냐면, 자, 이런 걸 어떻게 대칭시켜야 됩니까? 라는 걸 물어본다고 했죠. 시험에서. 왜 물어본다고 했죠? 항상 어떤 함수든 간에 함수를 처음 배우면 다음 중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늘 있지만 모의고사는 그런 문제를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 왜지? 거기다 한 문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이 함수를 그냥 p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건 대칭돼서 겹쳐있는 게 정해져 있나요? 그냥 밑이 같거나 밑이 역수관계인 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쟤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맞추는 거냐면 지수함수니까 지수부터 맞춥니다. 그러면 일단 p에다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때 함수식은 2의 x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됐겠죠? 얘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러면 자 지수 쪽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어야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뭐 만약 상수항이 안 맞으면 더하기 얼마를 하든 빼기 얼마를 하든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아볼 수 있잖아. 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x랑 px와의 관계는 어디 대칭이죠? 네 그렇죠. 원점 대칭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생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냐면 여기일 때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고 왼쪽 부분에 생기는 이 교점 개수와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생기는 요 교점 개수가 정확하게 뭐 하게 되냐면 일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문제에서는 FA, 자, 요 부등식까지 딱 해석을 해드릴게요. FA보다 크거나 같고 B 값이 GA보다 작거나 같다. 즉 위쪽에 생기는 함수식을 GX,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생기는 함수식을 FX. 자, 이렇게 잡아 주었을 때 A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라고 했냐면 원본 문항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 다음에 홍천구 문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A 값이 뭐라고 했을 때 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F0을 찾아주자 이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가 지금 K다 K, K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뭐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A에다 0을 집어넣으려면 어디다가 집어넣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F0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F0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자 G0을 구해요. 그럼 G0은 마이너스 K보다 어떤 쪽이니까? 작은 쪽이니까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넣으면 당연히 얼마 나올까? 원점 대칭 그래프를 했기 때문에 위쪽에서도 얼마 나오겠어요?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0 들어갔을 때 나오는 B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3개, 3개, 0 하나 더해서 7개가 생기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A 값이 뭐일 때? A 값이 1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 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요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A 값이 1일 때도 개수를 좀 써드릴게요. A 값이 1일 때는 얘가 정확한 값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얘가 이거부터 찾아줄까요? 여러분 요거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1일 때 여기다 1을 넣을지 여기다 1을 넣을지 구분을 할 수 있겠다. 그치? 어떻게 찾지?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그래프 이거 교점 위치 그 근을 못 구할 때 위치를 알고 싶다 하면 어디다가 1 넣었을 때 여기에서 1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비교하는 거죠.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여기 1을 넣어보면 여기 왼쪽에 1이 있게 된다고. 요거까지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좀 쉬어야죠. 여러분들 좀 쉬어야죠. 네. 자,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야. 그치?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와요. G1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와. 근데 자 요거랑 여기 있는 Y는 X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X좌표가 1인 상태에서는 GX의 그래프가 Y는 X보다 더 큰 함수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실제로 숫자 넣어서 확인했잖아. G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 GX 그래프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Y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랑 두 개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다? G1이 더 크다. 그러니까 Y는 X랑 그 다음에 GX 그래프 중에서
gx 그래프가 더 큰 쪽에 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1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G2를 구해봐요. 그러면 자 G2는 얘는 여기 K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지수함수 쪽에서 여기서 찾아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로그 함수니까 이때는 얘가 어디로 가냐면 값이 정의되지 않네요. 그죠?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있어야겠어? 이 로그 함수는 값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오른쪽에 누가 있어야겠다? 2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더라.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마이너스 2다. 뭐 왼쪽 어차피 안 구하겠지만, 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식 계산하시면 여기까지 F1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F1은 여기 K보다 큰 쪽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거니까 마이너스 3점 얼마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1은 여기 어디다가 아까 여기다 넣었죠? G1이 얼마였다? 2였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몇 개? 6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B의 개수가 6개란 얘기예요. 요거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2 들어가면 F2의 값은 얘는 요거에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G에다가 얼마 집어넣자?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서는 못 나온다 했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거겠지? 그래서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부터 1까지가 존재하는 거니까 5개에다 하나 더해서 얘도 마찬가지 몇 개다? 6개다. 이렇게 되겠네. 개수 잘못 썼나?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6개고, 네,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6개 맞네요. 이렇게 생겨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0일 때, 1일 때, 2일 때고 3일 때 하나 더 계산해도 똑같은 과정으로 하나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원본의 정답이 구해지는 거고, 왜 2까지만 해드렸냐면 우리가 고칠 거는 여기 시험 문항 요거를 고칠 거니까,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고쳐주시면 되겠더라. 알겠습니까? 잠깐만. 예, 이건데, 잠깐만. 내가 이걸 잘못 넣은 거겠지? 시험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학교 시험지. 일단 쉴 겁니다. 쉴 건데, 지금 알려드리고, 고칠 사람 바로 고쳐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만, 홍천구 마지막 문제가 뭐지? 범위가 똑같나, 아예 그냥? 여러분 범위도 완전 똑같네요. 왼쪽에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예요. 원본도 교재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예, 마이너스 3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3까지는 추가해서 구해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할게요. 10분간 휴식. 가져가야 돼.